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기자학교 여순에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기자학교 제7기 3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순회통 뉴스에서 활동하기도 하면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신명남 시민기자, 저희 여순회통 뉴스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명남 기자가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순회통 뉴스가 주최하는 시민기자학교 제3강 직장생활과 시민기자 활동이라는 주제로 강사를 맡게 된 신명남입니다. 저는요, 직장생활 24년째를 여수 산단에서 지금 해왔습니다. 지금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대 근무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틈틈이 어떤 글을 쓰면서 우리 사회의 약간 그 변화를 꿈꾸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기사를 쓰면서 체득했던 스킬을 갖다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한테 보내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짧게 한 20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제가 체득했던 스킬을 갖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 어떤 선택이 시민기자였다. 어떤 그런 주제로 교대근무, 그 다음에 시민기자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콘텐츠 선택, 그 다음에 시민기자는 어떤 눈으로 기사를 갖다 접근해야 되는가, 그런 걸 갖다가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받았던 포상, 그 다음에 기사 쓰기 분석, 기사 쓰기 어떤 노하우를 갖다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갖다 공유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역사회 이제 발전을 위해서 제가 기사활동에서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시민기자 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말로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3년 5월 1일 날 대림산업에 입사했습니다. 여수 산단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99년도에 여천 NCC를 갖다가 조인트 벤처에 의해서 여천 NCC를 재입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 2008년도에 여천 NCC 노동조합에서 이제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때 선거를 통해 당선이 돼가지고 아마 노동운동을 하게 된 게 아마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2009년 첫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오마이스쿨 기자학교를 갔다가 수료를 하고 기사 쓰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첫 기사가 2월 25일 날 첫 기사를 이제 생산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순회통은 2011년 2월 7일 날 제가 기사를 갖다가 보내고 지금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함께 기사를 쓰고 있고, 여순회통에 지금 현재는 이사로 이제 참여해가지고 아마 지역 발전이 글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갖다가 한번 제 역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시민기자 활동을 갖다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시민기자가 됐든 직업기자가 됐든 정말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이게 제가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이 차가 제가 이제 타고 다녔던 트럭인데, 이 트럭을 통해서 이제 제가 타고 다니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디 가면 굉장히 묵시당하는 우스갯소리도 막 장사꾼이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차가 기사 취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활동해오면서 오마이뉴스는 약 9년 동안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활동하면서 제가 상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
어떤 글에 눈이 떠지더라고.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주는 다양한 상을 갖다가 제가 이제 받아왔습니다. 3월에 뉴스 게릴라상, 아버지 어떤 공모 글을 통해서 우수상을 타봤고, 2012년 총선 대선 특별 취재팀을 활동했었고, 뭐 이렇게 쭉 이제 여러 가지 수상을 하면서 이제 올해 1월에 올 2월에 명예전당 으뜸상을 갖다 수상하면서 어떤 이런 상을 줬던 게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그런 배려로 생각을 하고 지금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내통 뉴스에서도 제가 그 시민기자한테 주는 이게 넘어가 버렸네. 여수내통 뉴스에서는 이제 시민기자한테 주는 시민기자상을 한번 최초로 한번 타봤고요. 그 다음에 여수내통 뉴스 특종상을 제가 작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수내통 뉴스에 하면서 전 감사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이사로 활동하면서 시민기자로 지금 아직 활동 중입니다. 그럼 시민기자의 어떤 힘, 시민기자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업기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게 시민기자,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시민 틈틈이 글을 쓰면서 그런 장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민기자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기자가 저는 이 사회를 바꾸는 이 어떤 평범하게 생활하면서 이 사회를 바꾸는 어떤 그 주체, 변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업기자들은 그 나름대로 그 어떤 그 화려함도 있지만 그 기사 마감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날마다 그 회의하고 토론하고 뭐 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있다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스트레스 많이 있다는데 화려한 것만 아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기자들은 그 어떤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그 다음 뭐 우리가 그 맞춰야 되는 어떤 스트레스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서 하면은 기사를 통해서 언제라도 준비해가지고 기사를 통해서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어떤 그게 큰 장점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이제 어떤 시민기자 참석을 굉장히 가장 모토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모든 시민은 기자다. 그게 오마이뉴스 모토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전국에 많은 시민기자들이 약 한 10만 명이 넘는 시민기자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메이저급 어떤 인터넷 언론 중에서는 메이저급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여수내통 뉴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여수내통 뉴스는 어떤 소통, 변화, 그 다음에 참여, 어떤 그걸 통해서 공감을 하는 어떤 그런 걸 모토로 하고 있는데요. 독자와 함께 소통하는 뉴스를 어떤 그 모토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내통 뉴스도 아마 오마이뉴스를 굉장히 많이 배워서 지금 지역에서 어떤 참 언론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는 초대 이제 한창진 대표님부터 그 다음에 2대 오문수 대표님, 그 다음 3대 이제 엄길수 대표님이 이제 어떤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엄길수 대표님이 이제 취임사를 통해서 하시면서 이 시대에 누군가는 내가 퍼스트 평균이 돼야 합니다. 그 추운 남극에서 앞장선 평균이 물로 뛰어들면은 제2, 제3의 평균이 바다로 뛰어든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필요한 때라 하면서 이제 어떤 지역의 어떤 여수의 벅수로, 여수 지킴이로 묵묵히 한 봉사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상당히 제가 필링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어미사님의 어떤 추진력을 그런 깨어있는 사고를 갖다가 제가 본받고 싶은데, 아무튼 여수내통이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전국에 이제 유명 시민기자들 많이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 아마 간단히 이제 몇 분만 소개시키면 김영국 시민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수 출신입니다. 김학용 기자도 여수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형제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영국 기자님은 법률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그런 판검사들도 어떤 글을 통해서 판검사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기자고, 김한국 기자님은 그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모일이라는 어떤 그 바로바로 쓰는 그런 그 스마트폰 기사 작성 툴이 있거든요. 거기서 모의를 통해서 아주 활동을 굉장히 그 바로바로 즉석에서 그 샤프하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당진에서 어떤 그 회사에서 공장장을 하면서 그런 그 심리적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종환 기자, 이분은 그 전북에서 군산에서 굉장히 활동을 하고요. 김종서 기자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기사로 풀어내는 분. 그다음 김종술 기자는 어떤 그 건강의 어떤 지킴이로 지금 4대강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어떤 기자로, 윤구적 기자는 그 이분이 정교조인데 어떤 가장 학교 문제에 대해서 특종을 갖다 많이 배출하는 기자입니다. 그 다음 고상문 기자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어떤 이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반장을 하고 있고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이번 인권운동가인데 엄청 큰 다양하게 활동하고, 이윤영 기자는 이제 해외 특종을 갖다가 많이 해갖고 이분이 가장 기자 비용을 많이 기사를 쓰면은 거기에 대한 원고료를 가장 많이 받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강영기 기자는 미국의 통신원인데요. 오마이뉴스 통신원인데 이분이 이제 언론학 교수입니다. 그래갖고 이분. 그 다음에 최병성 기자는 목사님인데 어떤 그 시멘트의 문제점 어떤 그런 걸 파헤치는 기자고, 그 다음에 조찬일 기자님은 지금 음식 전문 맛돌이죠. 이웃 네트워크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 전국적으로 맛에 대해서는 칼럼니스트는 이분보다 많이 잘 쓴 분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민기자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항시 어떤 직업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시 의문을 갖는데, 직업 기자들은 독자가 어떤 원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가? 그 다음에 회사만 좋은 기사를 쓰고 있는가? 세상에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면 채우기 쉬운 기사만 쓰고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그 보도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는가? 그 다음 클릭수만 신경 쓰지 않는가? 그 다음 나만의 기사를 정말 쓰고 있는가? 이 기자로서. 그 다음에 저널리즘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게 가장 어떤 직업 기자고 시민 기자고 간의 어떤 머릿속에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어떤 기자의 어떤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여수 6월 항쟁 그 진원지 이게 이제 교동에 이제 세워진 건데요. 이번에 6월 60항쟁 하면서 이거 30년 기념으로 해갖고 제가 이런 부분을 갖다 그때는 정말 어려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떤 그 알아주는 세상이 오더라. 어떤 그런 게 좀 이렇게 의미를 좀 담고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좀 이렇게 수업 자료를 냈습니다. 유명 기자가 말하는 기사 쓰기 조언을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면 이제 정말 기사 아무라도 생산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정말 이 기사가 뜸으로써 포탈이나 어떤 기사 뉴스로서 하면서 어떤 굉장히 화제를 일으키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보니까 나를 버리면 그가 온다. 클릭수 욕심을 버리면 더 큰 성과로 돌아온다.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어떤 글쟁이들은 그 잔기술의 도사들입니다. 글을 아니까 이 잔기술 어떤 도사들인데, 이런 부분 그 도사 외에는 또 도사가 있죠. 그러니까 편집하는 분들은 이 사람이 정말 잔머리 쓰는가 누구 백개 쓰는가 그건 다 바로 압니다. 그래서 결국 통하는 건 진실이다.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잔머리 쓰지 말아라. 기본에 충실하다.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해야 독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 다음에 킬러 콘텐츠를 설정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끈질기게 취재해서 보도하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끈질기게 한번 파보려면 끝까지 파보려는 어떤 그래야지만이 이 어떤 그 기자의 어떤 기사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독자는 아마 글을 읽으면서 아무 감동이 없으면 안 되겠죠. 감동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팩트의 전달이 아니라 사람, 그 다음에 이야기를 갖다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독자는 누구나 참여를 원합니다. 독자가 뭐 읽고 뭐 이렇게 클릭하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정의 구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갖고 참여 기회를 좀 거기에 좀 주라.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좋은 기사를 쓰다고 해서 영웅 심리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럴 필요, 영웅은 없다. 그래서 영웅 서사 어떤 그런 부분 다른 취재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 띄우고 막 그런 것은 그 식상한다. 그래서 함께 문제 해결하는 느낌을 독자에게 진솔하게 전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좋은 기사하는 콘텐츠는 어떤 게 좋은 기사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기사를 쓰면은 좋은 기사만 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데 그러면은 그 솔직히 말해서 사건 사고 기사를 쓰면은 거기 그 송사가 분명히 붙습니다. 그래서 송사가 분명히 저 역시도 송사도 뭐 서울지검에 또 고발을 해갖고 제가 기사를 써갖고 해갖고 제가 다 이겨도 봤습니다만은 그런 그에 이제 의식감이 굉장히 좀 무서워지죠. 기사 쓰는 게 좀 겁이 나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뭐 이 논란이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는 식의 애매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게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사에서 일단 송사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뭐 의혹이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한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이제 송사 피해가려고 이런 게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 팩트 뒤에 혹은 애매한 공정함 뒤에 숨지 않는다. 취재 결과에 따른 확신 의조로 하려면 그만큼 팩트, 그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체크를 분명히 해가지고 자기가 발로 뛰는 기사를 썼을 때 이게 올 거 아닙니까? 누구 말만 듣고 기사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발을 갖다가 발로 뛰는 기사를 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조한 팩트의 나이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로 사실의 생명을 어떤 불어넣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취재와 해결 과정을 보여주며 독자에게 좀 참여를 유도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고해라. 끝까지 한번 해결될 때까지 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연대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게 했는데 우리 여수내통이 정말 그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수내통은 여수의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우리 내통하고 연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수내통은 어떤 다른데 가지지 않는 장점이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하고도 연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제 사는 기사를 갖다가 이 사는 기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는 기사가 정말 힘이 있는 기사입니다. 제가 사는 기사를 써가지고 어떤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도 한번 해보고 어머니도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기사를 절절히 썼더니 여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우수상을 받은 어떤 기사인데요. 아버지가 옛날에 한때 납부거부였습니다. 오징어 잡이를 해가지고 이 어떤 고기를 만선했는데 동해에서 만선했는데 안기가 많이 끼가지고 북한으로 납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한 1년 반 만에 송환이 됐는데요. 그런 어떤 내가 어렸을 때 딱 낳아놓고 한두 살 먹었을 때 그랬을 때 아버지를 갖다가 제가 장성해가지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글을 썼더니 아주 독자들의 어떤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제 보면은 당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기사는 제목은 어떤 16자 이내로가 가장 좋거든요. 이게 타이틀 제목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제목은
부제목은 거기에 대해서 요지가 되는 거. 부제목은 요지가 되는 걸 갖다가 부제목을 하고요. 이 기사 형태를 보면 항시 이렇게 하면은 문단에 대해서 이제 문단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그 소제목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문단 기사 하나에 소제목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들어가면 가장 좋은 어떤 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잡이에 갔던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그때 당시 아버지가 동아일보나 경향신문, 뭐 매일경제, 오징어 잡이 나쁘게 찾아보니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옛날 기사들을 다 이렇게 PDF로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71년 3월 31일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자, 여자, 종자인데 아버지 그때 당시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봐가지고 제가 참 눈물을 좀 흘렸던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저희는 이제 아버지 어떤 이분이 저희 아버지였고요. 굉장히 술도 좋아했고 굉장히 아버지가 그 어떤 그 옛날에 효자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조금 아버지한테 좀 본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지만은 평생 동안 감시를 당하겠더라고요. 송화이 됐는데 어떤 북한에서는 가서 한 대도 맞지도 않았는데 우리 남한에 와서 보니까 취조 경찰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저 교도소에 막 다니면서 안기부 그때 당시 그 취조 다니면서 많이 맞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당시 그 많이 맞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제가 감기 사병을 갖다 안도에서 섬에서 받았는데 일명 방위죠. 이제 방위병을 제가 복무를 했는데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고참이 되니까 그 비밀 서류를 갖다가 이렇게 작성하는데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감시를 날마다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힘이 있었다면 이거는 아마 작사를 냈을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옛날에 돈이 없어갖고 노젓는 배를 하다가 돈을 벌어갖고 이 배를 갖다가 그 발동선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저하고 검사받으러 큰 짝이 남면으로 검사받으러 갔다 오면서 이게 찍었던 이걸 갖다가 공무원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그 허가서에 붙이려고 찍었던 사진이 이제 이 사진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진이 있었고요. 아마 이제 이게 그렇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제 사랑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사는 얘기로 이렇게 쓰면은 아주 그 독자들의 그 반응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기사. 여행기사는 진비록에 나오는 섬, 그 섬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손죽도를 제가 가서 취재해갖고 쓴 것입니다. 손죽도는 참 저 백도 가기 전에 검은도 가기 전에 들르는 1시간 거리에 있는 섬인데 여기에 제가 모르는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이 손죽도 이게 정경인데 여기에 이대원 녹동한호 이대원 장군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 전에 우리 여기를 갔다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한번 첩보병들을 보내갖고 배를 우선에 보내가지고 첩보를 갖다 수집을 해갖고 했는데 일본 배들이 몇 척이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배들하고 왔는데 왔다가 이제 돌아갔죠. 그래갖고 저기는 별게 아니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갖고 상당히 배를 이제 흠당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녹동한호 이대원 장군이 어떤 장군한테 보고를 하고 일본 어떤 왜군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싸워야 된다 했는데 이 녹동한호 고참이 이제 오기로 해놓고 지원군을 안 보내줘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일간을 갖다가 이 싸움을 해가지고 일본 결국은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손죽도에서 그만큼 장렬하게 이제 싸움을 했더라고. 전사를 하셨는데, 근데 이 사람이 손죽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그때부터 우리 손죽도를 지켜준 분이다 그래갖고 그 제의를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아무런 어떤 그런 걸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주민들이 이제 녹도마루 이대훈 장군을 갖다가 그 절도 세우고 그 기념 그것도 해가지고 뭐 그 국가에다가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유적지를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 묘가 그게 녹도마루 묘가 손죽도에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 후손들한테 조상들을 찾아갖고 이 주민들이 조상들을 갖다가 후손들한테 너그 조상이 여기 있다. 그래갖고 한번 너그 조상을 모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후손들이 웃어보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나중에 묘를 이제 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뼈를 갖다가 DNA 검사를 하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완전히 그 어떤 아주 이 주민들한테 너무 고맙고 이렇게 지금도 해가지고 잘 해냈는데, 이 손죽도 가보면 이런 녹도마루 영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세워졌는데, 동상도 세워졌는데 여기 앞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아마 이분이 그때 지었던 시가 있더라고. 해저무는 진중에 왜군이 바다 건너와 외로운 병사 힘다해 끝나는 인생 슬프다. 나라와 어버이 은혜 갚지 못해 원하니 구름에 엉켜 풀길이 없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어떤 지원을 요청했지만은 끝까지 싸우면서 이런 시를 남기고 장렬하게 전사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절명시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징비록. 징비록의 역사에서도 사극으로도 이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걸 지금 좀 보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기사, 이런 부분 이제 여러가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박정희 동상의 독재자라고 쓰는데 대학생, 이 부분은 여수의 학생이거든요. 외지에 다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여기다가 구미에서 정부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독재자다 그러면서 직접 여기 갖고 스프레이 마카로 뿌려갖고 했는데, 결국 이걸 갖다가 제가 최초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찰서 조사도 받고 검찰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추적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별거 아닌 걸로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스승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제보를 해줘가지고 제가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독재자 동상 세우는 나라 무섭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짚었더라고요. 학생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훌륭한 학생인 것 같아요. 여수 출신의 훌륭한 학생이었던 기사를 제가 여러 꼭지를 보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사도 있지만, 제가 가장 처음에 이제 쓰기 쉬운 게 사는 얘기였는데, 근데 결국은 보니까 사는 얘기가 가장 쓰기 어려웠었고, 기사가 저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회기사 가장 지금에 와서는 쉽더라고요. 사회기사는 어떤 툴이 있어요. 툴이 있었고, 거기에서만